네, 안녕하세요. 현대 HCN 2012 입시 전략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이주연입니다. 네, 매년 달라지는 입시에 이 수험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까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입시와 학습에 관한 정보는 매일 쏟아지지만 자칫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다 보면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결국 그럼 시행착오를 겪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일 텐데요.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현명한 눈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누구나 보다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길 바라지만 바람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이 각종 입시에 대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수험생들과 또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현명한 눈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 말씀 주실 서초고 입학정보센터의 임종헌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프로그램은 이 수험생뿐 아니라 이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또 관심이 대단하잖아요.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벌써부터 우리 자녀 대학 입시는 어떻게 하냐 하면서 벌써 고민하시던데요. 예, 우리나라는 학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아주 높으십니다. 이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의 그 학부모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입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험생 본인의 노력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입시제도 하에서 그 학부모님들의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적절한 조언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입시제도가 3,300가지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또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이 관건일 텐데요. 그래서 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나는 맞벌이 직장이라서 입시 정보를 얻을 시간이 부족하다. 또 지방이라 입시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면서 걱정들 하시는데요. 또 입시를 꿰뚫고 자녀의 입시 지도를 하는 것은 소위 강남 엄마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물론 수천 가지나 되는 입시제도 하에서 내 자녀에게 맞는 입시제도를 찾기란 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요즘과 같은 환경에서는 약간의 열의와 노력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일단 정보 수집이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듯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중에서 보면은 입시 설명회나 아니면 강의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집으로 직접 자료를 이렇게 배송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거주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입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지만 저희 방송 5회 꼭꼭 챙겨보시고 자녀들에게 알찬 정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예, 당연하죠. 그만큼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학부모님들과 함께 수험생분들도 훌륭한 입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수고가 함께 조화를 이룬다면 입시도 분명 문제 없을 것입니다. 네, 저희 아는 만큼 대학 간다는 여러분들의 입시에 든든한 파트너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는 만큼 대학 간다 네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이 논술과 면접 그리고 적성 검사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소홀히 준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하죠? 예. 물론 다 잘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 대학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알려드릴 논술, 면접, 적성 검사 이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논술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면접은 이런 것이다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논술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논리적인 글쓰기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제도 용어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1985년 문교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교과부인데요. 논술고사란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과에 구애받지 않는 그리고 주제를 설정해서 논문 형태로 글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문 형태로 출제를 하려고 글쓰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수능이나 고등학교 내신 성적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내는 문제가 아니죠. 고등학교라든지 그리고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중등 교육 과정을 가지고서 제출하는 시험입니다.
물론 수능을 잘 보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좋은 학생들이죠. 그거는 대학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올라와 있는 학생들을 한 문제 차이, 두 문제 차이로 선별하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인 수능 내신 문제를 벗어나서 학생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술을 많이 자체적인 시험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사교육에 성행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논술의 비중을 줄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논술을 선호하는 입장인가 봐요. 예,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아시는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아주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어렵게 출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차원에서 좀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그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또 생소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생소한 부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솔직히 좀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과정만 가지고 논술을 잘 보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교육의 개입 여지가 크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네. 교과부에서도 대학들에게 좀 비중을 축소해라, 선발 인원을 줄여라 이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따라서 좀 줄어들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가 47개 대학에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 6개 대학 정도가 폐지를 해서 올해는 41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많은 대학이 논술을 보고는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논술이 마냥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다만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전체적으로 대학이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지만 논술을 실시하는 41개 대학 같은 경우도 논술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나 서울시립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주요 대학들 논술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가 논술 100% 선발, 그러니까 논술을 아주 가중치를 많이 주는 그런 논술 100% 선발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이전까지만 해도 학교 공부나 수능을 벗어나서 논술로 대박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경우들은 부쩍 줄어들 것 같고요. 따라서 학생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다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 논술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논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가 아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41개 대학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인원이 16,832명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5,00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이 23만 명이니까요. 논술 선발 인원 자체로만 보면 7%밖에 안 됩니다. 수시 인원에 아주 작아 보이죠. 그런데 논술이라는 시험을 상위권 대학들만 실시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따라서 흔히들 이름을 들어보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에 진학을 하고 싶다면 실제로 논술의 정원이 10%를 훨씬 넘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때는 이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 사이에서만 약간의 변별력을 줄 뿐이지 논술이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는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았는데요. 예,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가 논술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한층 좀 학생부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맨 윗줄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1등급인 학생은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가고 싶겠죠. 네. 흔히들 이제 한 10위권 대학, 우리나라 10위권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언론사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학 평가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는 실제로 종합대학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그 이외의 대학들 한 10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1등급인 학생은 실제로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부만 가지고 10위권 대학에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한 2%, 3% 아주 우수하다면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시로 해서 수능과 학생부 점수로 들어가면 되죠. 네. 예,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가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부 1등급인 친구들이 모의고사 100분율은 한 8%,
8%라고 하시면은 한 2.5등급, 2등급 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아주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 학생부만으로 상위권 대학에 갈 수는 없고, 근데 모의고사도 2.5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신히 갈까 말까 한 점수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에는 문과, 이과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그런 고려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논술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문이 넓어집니다. 실제로 상위권 10위권 대학들은 논술의 비중이 꽤 있고요. 그런 선발 인원도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논술 수시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에서 보시듯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수능을 보는 정시 모집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비교과 영역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가 있겠지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등급인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부가 2등급인 학생들도 흔히들 생각하는 20위권 대학들은 가야지 학생부에 걸맞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모의고사가 한 17%, 이러면 한 3.5등급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정도 성적만으로 또 그 바라는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또 논술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논술 전형으로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정시에서 수능을 잘 보든지, 그게 아니라면 적성검사 쪽으로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3등급 이하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논술에 따라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폭이 확 차이가 나는데요. 학생부 3등급인 학생들이 수능이 충분히 적절히 나오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논술 이외의 걸로 그 적성검사 이외에는 네.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그 논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확 좁아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논술의 반영 비중이 줄었다고 하지만 살펴보면 논술이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길을 넓혀준다는 사실은 사실 변함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주요 언론사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논술의 비중이 줄었다고는 해도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당장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가려는 학생들의 등급 컷이나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 보자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그 수능 준비를 등한시합니다. 좀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하지만 생각을 약간만 전환해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논술을 보는 논술 중심 전형들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등급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서 잘 쓰질 않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논술을 준비하지만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학을 가기가 논술 전형으로 더 용이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그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만 살펴보겠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대입에서 면접의 비중은 아주 낮았습니다. 기존의 면접의 예를 들자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형태의 면접이 아니고 좀 이상한 학생들, 뽑기 싫은 학생들을 걸러내는 형태의 면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냥 서류만 보고 뽑을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교직원 입장에서는 얼굴 한번 보고 뽑자, 이런 것이 기존의 면접이었는데요.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면서 좀 다양하게 면접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대학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요즘에 학생 한 명을 두고 장시간의 면접을 보는 심층 면접이라든지 토론을 시키는 토론 면접, 그리고 심지어 건국대학교에서는 1박 2일로 합숙을 시키면서 면접을 보는 아주 다면적 평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면접이 실제적으로 입시에서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뭐 면접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졌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특히나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통과해서 면접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면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리부터 면접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논술과 면접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다음으로 전공 적성 검사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공 적성 검사라는 시험 자체를 좀 생소하게 보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언론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아주 좀 그 많은 학생들한테 각광을 받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공 적성 검사라는 이름 자체에서 아실 수 있듯이 잠재된 학생들의 어떤 학습 역량을 알아보자, 이런 형태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과는 좀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짧은 문제에 사지선다형 문제들이 주로 되고요. IQ 테스트 형태의 문제나 상식 문제, 그리고 교과 수준의 문제이더라도 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처럼 좀 다소 수준 자체는 낮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아주 지원하면 좋습니다. 학생부나 아니면 모의고사가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띠가 아주 비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순발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점수를 얻기 아주 용이한 부분입니다. 그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8개 대학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4곳이 늘어났습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물론 좀 아닙니다. 하지만 세종대, 한성대, 명지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나 아니면 한양대 에리카, 중앙대 안성, 한국외대 용인처럼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학생이나 수능 점수로 가려면 2에서 3등급 정도는 돼야 되는 학생들인데요. 돼야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인데요. 실제로 그 적성검사를 통해서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종종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학생들의 지원이 있고 경쟁률이 50대, 60대 경쟁률만으로는 가장 높은 그런 전형 요소이기도 합니다. 좋은데요? 그럼 나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 전형을 노려볼 만하겠어요? 예, 물론 준비는 해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소장님 이 앞에서 이 모든 전형을 위해서 다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논술과 면접, 적성검사 중에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는 언제부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학생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 사례들도 있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균형 있게 준비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초반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논술 같은 경우에는 미리부터 어느 정도 비중을 둬서 준비할 필요는 있을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논술 100% 선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가 미리부터 논술의 비중을 그렇지만 너무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논술만으로 이제 대학 가는 부분들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학생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교과 공부에 큰 무리를 두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EBS에서 좀 이렇게 방송을 본다든지 방과학교를 듣는다는 방법 등으로 교과 성적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꾸준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자연계 학생이라면은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는 논술 문제가 수리나 아니면 과학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논술 수업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수능이나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적성검사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예. 적성검사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학원들이 많지도 않고요. 보통 학원에 다니기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대학별 기출문제를 쉽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적성검사는 대학별로 문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언어, 수리를 보는 대학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계산 문제, 언어 같은 경우도 수능보다는 좀 간편하게 문제가 나오고요. 네, 그러면 이 적성검사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들은 있나요? 예, 요즘에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용이한데요. 네.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온라인 카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면접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대학들이 전형을 발표하고 그리고 아니면 기존의 전형들을 바탕으로 대학 맞춤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마냥 머릿속으로 내가 잘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대학들을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모니터링을 서로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면 면접도 적성검사도 논술도 고1, 2때부터는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1, 2때는 학생부 관리에 신중하면 되겠네요. 예, 교과 공부에 확실히 중심을 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잠깐 덧붙여 드리면은
말을 더듬는다든지 아니면은 지나치게 대답을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말하기 연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면접을 볼 때 그 학생이 언변이 대단히 좋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대학마다 면접의 형태에 따른 평가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평가 용지를 가지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려면 면접이 어떤 상황에 어떤 형태의 면접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에는 15분 동안 학생을 앉혀두고 몰입형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공격적인 질문이라든지 세심한 부분들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이와 반대로 토론 형태의 면접일 경우에는 평가 항목지 자체에 이 학생이 말을 잘하는가라는 항목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지 혹은 팀워크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평가 용지에 반영이 당연히 됩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논술, 면접, 적성 검사를 이제 다 알아봤는데요. 역시 많이 알면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학생이 내가 이 부분에 재능이 있다 싶으면 오히려 그 부분만 준비하면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수험생들이 그 불안한 마음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공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여름방학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과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본 논술과 면접 그리고 적성검사 이 세 가지 전형은 수능과 학생부 혹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더불어 함께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요. 현재 내 성적에 얼마만큼의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해결해 주실 첫 번째 질문은요. 모의고사 성적이 중상위권 정도인 학생이 올려준 질문인데요. 2012학년도 수능은 난이도가 낮아져서 변별력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논술이나 적성검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예. 해결해 주세요. 예. 올해 같은 경우가 그 EBS와 연계해서 수능을 아주 쉽게 내겠다고 아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수능이라고 불리는 아주 쉬운 수능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수능이 쉬워지면 정시 모집에서의 변별력은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능이 아주 쉬워지면 반에서 모의고사 1, 2등 하는 학생이랑 그리고 4, 5등 하는 학생이랑 사실 차이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불안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목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시 모집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시 모집이 그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는데요. 학생부 점수만으로 상위권 대학에 아니면 바라는 대학에 가기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논술, 적성검사 같은 전형 요소가 자연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질문을 한 학생이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리고 네. 학생부 성적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논술과 적성검사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3, 4등급 정도 됩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1, 2등급 학생들은 적성검사를 보는 대학교들에 지원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말하는 것을 보니까 모의고사가 학생부보다 좀 높게 나오는 학생이 아닌가라고 좀 그 생각이 되는데요. 학생의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예. 네. 예. 제가 그 간단히 조언을 한번 해주자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수능이 쉬워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남은 기간 수능에 좀 더 집중을 해보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되면 같은 반에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나는 이거 준비한다 저거 준비한다 이렇게 수시 모집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서요.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수능까지 곧장 직진을 하는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가 이 친구들에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을 해주자면은
모의고사에서 이 친구가 그 언수회탐 고르게 이제 그 점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 과목별 편차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과목별 편차가 있다면 그 지금 시점에서 그 대학들이 그 정확하게 정시 요강도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잘하는 과목에 집중해서 그 대학들을 노려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지금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본인이 몇 개 정도 대학에 적성 검사를 풀어보고 그 중에서 자기가 좀 손이 가는, 잘 맞는 적성 검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대학들 몇 개 정도는 준비를 해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고3 여학생이 남겨주셨어요. 이과고 학생이고 학생부는 1.8등급으로 높은 편인데 이 모의고사 성적이 낮아서 수시로 대학을 가야 할 것 같다는 질문인데요. 논술 준비는 꾸준히 해왔지만 논술 실력은 늘지 않고 재수는 하기 싫고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요? 예,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상담하기가 용이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현재 가진 상황보다 좀 눈높이가 높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친구는 눈높이를 다소 낮춰서라도 올해 수시로 대학에 꼭 합격하고 싶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성적을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자연계 학생이고 여학생인 것은 큰 장점입니다. 네.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기가 좀 용이한 편이 있고요. 또 여학생인 경우 서울에 이제 그 여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대학에 진학하기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수시 모집에 좀 많은 대학들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한 5개 정도는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논술에는 자신이 없는 것 같지만 준비해온 것이 있으니까 아까우니까요. 상위 10개 정도 대학에서 10개 정도 대학에서 논술 비중이 좀 낮은 전형을 공략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안전하게 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중심 전형들 몇 가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일반 전형 같은 경우가 그 자연계의 경우 이제 좀 학생부 중심으로 지원하기가 좀 좋고요. 최저 등급도 한계 영역 2등급이니까요. 이 학생 정도면 한계 영역 2등급은 수능에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오늘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논술과 면접 그리고 적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소장님, 벌써 내일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4회 동안 진행됐던 전형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2012학년도에 입시 전형이 발표된 대학들 몇 가지를 실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벌써 마지막 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 마무리도 잘해야겠죠.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소장님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